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데 제가 최근에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오늘 집에 다시 왔고요. 제가 감기가 다 낫고 있었는데 또 여행 갔다 오는 바람에 또 지금 몸이 으슬으슬해서 간혹 기침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미리 드리고, 제가 저번 주에 침체가 오냐 안 오냐고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번 주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제 거 아마 커뮤니티 글까지는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저저번 주 금요일 날 차주에 보고 인버스를 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커뮤니티에는 화요일쯤 장 초반에 이제 자리가 완성이 되어 갑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반등했고요. 목요일 날 반등했고, 금요일 날 딱 종가할 때 차트가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수목금 어느 위치에 샀었어도 지금 이번 주에는 수익을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뭐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너 너무 오버한다,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 근거가 약하다는 말이 많아서 오늘은 좀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침체가 뭐 왔다고 하기에는 지금 최근 고점 대비 아직 3% 정도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침체는 당연히 안 왔으니까 그 침체는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근데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오늘 근거들을 제가 얘기해 드리면서 한번 쭉 설명해 볼게요. 일단 저는 금요일 날 지금 SQQQ를 요만큼 사신 거 보이죠? 그래서 요거 증빙을 보여드리고, 어, 자, 지금 이 나스닥에 제가 주요 지표로 보고 있는 6개의 종목이에요. 이 6개의 종목을 제가 왜 보냐면, 미국의 나스닥이 3경원 정도예요. 3경원. 3경원인데, 그 중에 50%가 이 빅테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머지 종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 즉, 상위 빅테크 6개만 봐도 어느 정도 나스닥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사실 나스닥 지수를 보는 것보다 경제 상황을 보려면 지수만 볼 거면 S&P 500을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면 S&P 500도 인버스가 있는데 S&P 500 인버스를 안 하고 제가 QQQ, SQQQ 나스닥 인버스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S&P 500 인버스가 만약에 거래량이 더 많았다면 저는 S&P 500 인버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지금 결론은 이 6개의 종목을 보면 되는데, 그럼 6개의 종목에서 근거가 약하다고 하니까 하나씩 한번 봅시다. 삼경원인데 삼경원 중에 애플이 10%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10%는 애플이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애플에 대해서의 제가 리스크를 하나 보면, 일단은 워렌 버핏이 49%를 주식을 매도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애플에. 왜 팔았을까요? 애플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애플이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의 50%가 이제 작년 대비 줄었어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점 대비 지금 현금이 50% 이상 감소했는데, 그럼 어디다 썼냐? 그럼 주가 부양에 썼어요. 그리고 투자도 분명히 했을 거고, 뭐가 됐든 현금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어디다 돈을 썼는데 그게 그만큼의 나중에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워렌 버핏은 제가 볼 때 본 것 같고, 뭐 제가 뭐 버핏을 뭐 미래를 버핏의 의견을 알 수는 없지만 버핏은 세금 내야 된다고 팔았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하나 더 특이한 점은 애플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가격이 더 빠지면 매수의 기회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 그 증권사들이 엄청 많은데, 여하튼 애플이 뭐가 됐든 지금 상품 가격을 올려서 동일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늘리는 방향을 쓰고 있지, 사실은 신규 뭐 자율주행 망했죠. 그 다음에
그 메타보다 전에 나온 그 글라스 망했죠. 지금 아이폰과 맥북 빼고는 사실 애플이 지금 뭔가 새로운 혁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현금 50% 줄은 거를 주가 부양에만 썼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주가 부양할 돈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애플은 리스크가 있고요. MS는 그냥 평범합니다. 그냥 MS는 여기 지금 EPS 평가만 봐도 지금 적당한 그냥 평가를 각격을 갖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제가 판단하건대 이제 전력, 원전 이런 데 소형 SMR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것도 사실 미래 비전이 크게 아직 와닿지 않기 때문에 MS는 제가 볼 때는 보합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유일하게 남은 게 엔비디아예요. 지금 사실 증시가 떨어지는 날에도 엔비디아만 상승을 해서 증시를 캐리하고 있는데 결국은 AI의 수요로 가장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 데는 그 우리 월마트나 이런 데인데 사실 지금 AI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업체들이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나오려면 분명히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과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지. 물론 엔비디아의 매출은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서 엔비디아는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플러스를 보고요. 구글 지금 유럽에서 개뚜드려 맞고 있죠. 그리고 구글도 사실 다음 미래 비전이 없고 아마존이 AWS의 이제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이제 해서 아마존 매출이 50%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 가속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70%, 80% 클라우드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도 AWS는 나쁘지 않다. 낫배드. 근데 여하튼 여기도 사실 미래에 더 뭐 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메타는 이번에 메타가 그 보여준 안경을 가지고 말이 많아서 주가 가지고 최고점을 찍었는데 출시일이 2027년이에요. 뭐 할 때 그동안 더 개량이 되고 더 멋진 제품들이 나오겠지만 여하튼 메타도 뭐 그냥 쏘쏘.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빅테크 종목들을 쭉 봤을 때 저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닥 매력이 있지 않아 보이고 그 말은 즉슨 버핏이 왜 팔았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빅테크에 대한 이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팔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세 개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리스크가 큰 게 가격,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그 전쟁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가 서비스를 받아줄 게 없다고 했잖아요. 즉, 이 서비스에 대한 받아줄 수 있는 나라들을 이제 한번 보면, 자, 우리나라부터 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9분기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13위 정도 하는데, 10위권 나라 중에서도 가장 괜찮다고 하는 한국이 지금 9분기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데 과연 그 미국의 빅테크의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10위권에선 지금 쉽지 않다. 그럼 더 상위권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지금 망했어요. 일본 지금 일본 총리가 바뀌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니 많이 해서 일본이 다시 부흥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일본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죠. 독일이 유럽의 그 전체 파이의 5분의 1, 20%를 차지하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입니다. 독일도 힘들겠죠. 그 다음 인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물론 미국의 서비스를 받아줄 정도의 나라가 진보하지 못했죠. 그 다음 영국 올해 0.1% 예상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기타 프랑스 그 다음 또 캐나다, 러시아 막 쭉쭉쭉 있는데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 중에 미국의 만큼 성장할 수 있는 나라도 지금 안 보이고 미국의 빅테크의 서비스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도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가 해결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던 게 세 번째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있고 제가 저번 영상에 이란과 팔레스타인이라고 했는데 구독자분 댓글 중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니냐 해서 맞다 이란과 이스라엘을 제가 헷갈렸는데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이랑 헷갈린 거죠. 결국은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려고 한 건 맞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미국은 이
중동 국가에서 유일하게 친미 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어. 과거에는 왜냐면 에너지, 원유가 되게 중요했거든. 그리고 그 남미 그 수에즈 운하도 있고 뭐가 됐든 그런 중동 국가에서 미국이 힘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네 친미 나라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니까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엄청난 수가 미국에 들어와 있고 친미, 유대인, 그 다음에 에너지는 이제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미국에는 이제 에너지 다 나오니까. 근데 여하튼 미국이 이스라엘에 나가는 1년 예산이 5조 원이 정도 돼요. 이게 미국 국방의 5분의 1을 쓰는 건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스라엘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는 제가 나중에 저도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하면서 요거 얘기를 더 해드릴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일 때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었고 이스라엘이 근데 미국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둘 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건 매한가지인데 트럼프 쪽이 공화당이 더 지지를 한다. 요거만 알고 갖고 제가 결국은 세 번째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맞추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번 주에 딱 미사일 쏘고 난리 났죠. 근데 이게 저번 4월처럼 그냥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확전이 될 거냐는 더 가봐야 알지만 과거의 이라크 사태만 봐도 미국이 여기서 판단을 하겠죠. 그때처럼 이라크를 완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할 거냐. 근데 지금 경제 상황상 그렇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그냥 원조만 해두고 놔둘 거냐. 이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더 가봐야 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와서 침체가 되고 나서 근거를 만들기에는 분명히 전쟁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사실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이제 벌써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이고 이번 주에 침체는 안 왔어요. 제가 틀렸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 지금 고가 대비 한 3% 정도 맞나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 10시 반 이제 목요일 장 시작되기 전인데 2.85% 정도 마이너스 2.85% 정도 떨어졌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주가가 5일선은 뚫고 내려왔고 지금 이제 21선, 61선, 120선이 추출해서 남아있는데 뭐가 됐든 반등하고 오르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이클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할 거고 만약에 반등하는 척하면서 또 뺀다? 반등하면서 또 뺀다? 그러면은 이번 고점은 여기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언젠가는 침체를 갈 거라고 베팅을 했고 이번 저번 주에 사서 이번 주까지 보고 가는 이유는 그게 오늘이 이번 주가 그 마지막 고점일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 차트들을 봐도 경제 위기이기 전에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의 물결 파동이 있은 다음에 고점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그냥 내리꽂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이번 주 그 자리가 그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매수의 의견을 드렸던 거고 아니면 지금 일단은 저나 아니면 저번 주에 사신 분들은 무조건 수익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5일선을 지금 일단 깨고 내려왔고 21선이 됐든 61선이 됐든 만약에 터치하고 반등을 하면 팔고 또 기다리면 돼요. 아니면 TQ로 갈아타도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언제를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보고 있느냐 벌써 영상 찍은 지가 벌써 13분이 넘어서 제가 그러면 다음 영상에 어느 시점에 다시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번에 반등을 찍고 올라간다면 어느 시점에 다시 사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